자, 이제 460페이지 사채 상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사채는 만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가 최초 약속한 만기일이 된다. 그러면은 사채는 뭐 할인 발행되든 할증 발행되든 만기일이 되면은 사채 액면 금액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기 시점에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은 사채 액면 금액 자체만 상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별도의 사채 상환 손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460페이지 양갈로 2의 조기 상환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사채 조기 상환, 이게 만기 전에 상환하는 거고, 사채 재매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조기 상환했다, 재매입했다, 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예. 거기 그 사채 상환 손익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채 상환 금액 빼기 장부상 부채를 차감한 게 사채 상환 손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요. 거기 4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분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환일까지 이자를 계산해야 될 거고요. 가령 이제 이자 상환일이 12월 31일인데 중도 상환일이 6월 30일이다 라고 하면은 6월 30일까지 이자를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과 미지급 비용이 계산될 거고요. 그리고 사채를 상환하게 되면은 이제 6월 30일자 그 사채 금액하고 미지급 이자를 삭제하고 지급하는 돈이 있을 거고, 양자의 차이가 사채 상환 손익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61페이지 보면은 이자 지급일 사이의 조기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사채를 중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봤었는데요. 그 경우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예. 461페이지 제일 아래 한번 보도록 하죠. 사채의 가치는 그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장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계산된다. 예.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면 사채의 가치는 변동되겠죠. 물론 장부에 반영될 건 아니고 사채가 평가되기에 그런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계속 보시면은 시장 이자율 변동은 사채 상환 손익의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죠? 가령 이제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럼 사채의 가치는 낮아지죠. 그럼 적은 돈을 줘도 사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제 장부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상환 이익이 나는 거죠. 예. 반대 상환, 사채 상환 손실이 날 수 있을 거고요. 가령 반대 상황, 그 462페이지에 위에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을 한번 보면은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사채 가치는 증가한다. 예. 사채 시장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증가하면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6이 있어요. K 상사는 다음과 같은 사채를 X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만기가 2년이다. 앞에서는 3년짜리 사채가 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2년짜리 사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채 상환일이 만기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액면 이자율이 연 10%, 매 연말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를 두 번 지급하는데 10%씩. 그럼 액면 10만원에 대해서 매년 말 만원씩 두 번 지급한다는 거죠. 발행 시점 시장 이자율이 연 15%다.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발행 시점 시장 이자율이 더 높다? 그럼 이건 할인 발행 됐겠네요. 요구사항을 보면은 X2년 3월 31일 사채 발행 금액의 50%를 52,000원 이자 포함해서 지급하여 상환하였다. 사채 상환 손익은 얼마인가? 예,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 발행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될 텐데요. 예, 요 발행 금액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기 2년 연이자 10% 그러니까 만원을 시장이자율 15% 1.15로 나눠주고 만기 2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년 말에는 원금 10만원하고 이자 만원하고 11만원을 상환해야 될 거고요. 1.1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예, 여기 요렇게 될 거고요. 이 문제는 지금 2년 3월 31일에 사채를 일부 상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 상환했다고 하면 쉬울 텐데 일부 상환했다고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3월 31일 2년 3월 31일이면은 여기쯤 될 텐데, 자, 요 날짜로 가기 위해서 먼저 2년 초금액 1년 말금액 또는 2년 초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요 금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91871 여기에 곱하기 1.15 하면 여기에 올 거고요. 곱하기 1.15 하면 여기 올 거고, 여기에 다시 요 결과값에다가 만원을 차감하면은 요 포인트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얼마냐? 1년 말 장부 금액이 95652 95652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제 3월 31일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2년 3월 31일 회계 처리. 자, 여기 상환하는 시점까지 일단 이자 비용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계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자 지급할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할 거고요. 이게 할인 발행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삼각되는 금액이 표시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표시될 금액은 95652 95652 예, 요 숫자에다가 곱하기 15% 곱하기 15%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 50%만 지금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0%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95652 곱하기 0.15 곱하기 3 나누기 12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은 1793 1793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1793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미지급 비용 얼마예요? 10만원, 여기 1년 치면은 만원인데, 이렇게 3개월이니까 만원에 12분의 3 해서 25,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만원인데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2,500원. 여기 근데 여기 50%죠. 예, 또 잠시 헷갈릴 뻔했어요. 만원인데 곱하기 3 나누기 12 한 다음에 다시 50% 해야 되죠. 예, 그래서 1,25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차 차액이 사채 상가액, 그 50%에 대한 사채 상가액이 될 텐데, 상가액은 543원이 사채 상가액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은, 자, 사채가 50% 소멸되고, 사채 50%는 어떻게 되나요? 사채 50%는 이 돈의 50% 플러스 이 금액 하면 되겠죠. 그래서 95652 나누기 2 플러스 543 이렇게 하면은
48369. 48369. 요것만 상환하는 게 아니죠. 이제 연말 같으면 10만 원이지만은 3월 말일이니까 거기 1250원 해당 금액도 같이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요 두 개를 상환하는 거죠. 두 개를. 그리고 현금 지급액이 있을 거고, 그래서 현금 지급액 얼마 줬다 하느냐 하면은 50%를 52,000원, 이자 포함해서 52,000원 지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52,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러면 대차 차액이 왼쪽에 발생하네요. 왼쪽에 빈다는 거는 이게 상환 손실이라는 이야기죠. 전체 상환 손실을 대차 차액으로 반영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채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이자 지급일에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이 날짜로 조기 상환을 하면은 간단할 텐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그 50%를 조기 상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요 날짜까지 일단 이자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상가액이 계산되고, 그 다음 미지급 이자가 계산돼서 사채하고 미지급 비용하고 두 개가 상환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은요, 자기사채라고 있어요. 자기사채. 그래서 자기사채는 뭐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 회사채를 취득하는 경우에 걔를 자기사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463페이지 양갈로 3 자기사채의 두 번째 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IFRS에서 사채는 발행회사가 취득하는 순간 상환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자기사채 취득은 중도상환이 된다. 그래서 자기사채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조기상환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사채를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중도상환이 된다. 그런 거죠. 464페이지 케이스 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상사는 다음과 같은 사채를 X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액면금액은 10만원이고 만기는 3년이다. 액면이자율은 연 10% 매년 말 지급이다. 발행 시점 시장이자율 연 15%다. 자, 요거는 이제 만기가 3년이네요. 앞에 문제하고 다르게 만기가 3년이고, X1년 기초 발행 금액은 88584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그래서 만원, 11만원을 15%로 할인한 값이 88584 이렇게.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안 해주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이제 그 기초 발행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요구사항 다음은 각각 독립된 질문이다. 1. 상기사채를 X1년 12월 31일에 103,000원을 지급하고 자기사채로 취득하였다.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앞에 문제에서 뭐 조기 상환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 문제처럼 자기사채로 취득하였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도 상환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그 요구사항 1은 별도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구사항 2는 보도록 하죠. X1년 12월 31일 시장이자율은 연 20%이다. 상기사채를 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에 자기사채로 취득한 경우 그 날짜 분계를 제시하시오. 단 중도 취득 관련하여 비용 2,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채를 이제 보면은 발행 금액이 88584고요. 88584고, X 1년 말 이자 지급 전에 공정가치에 취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X 1년 말 북밸류는 얼마인가요? 북밸류 이자 지급 전 기준으로 계산해 보죠. 여기 써놓은 대로 이제 쫓아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 계산할 금액은 88584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88584에 발행 시점 시장이자율이 15%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를 적용하면은 1년도 이자가 계산되고요. 그래서 1년도 이자가 13288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게 매년 말 10,000원 이자 지급 조건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10,000원 이렇게 인식해야 되고, 양자의 차이가 사채 상가액이 되죠. 그래서 3288이 사채 상가액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사채는 얼마가 되나요? 88584에서 3288을 가산한 금액이죠. 그래서 사채가 91872 사채 장부 금액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상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 91872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켜야 될 게 요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 10,000원이 소멸돼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채와 관련된 부채는 다 소멸되는 거죠. 돈 얼마 지급했다고 돼 있느냐? 여기서는 얼마에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여기는 X 1년 말 공정가치에 자기 사채를 취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채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모든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냐 하면은, 장래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은,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은 그게 사채의 공정가치예요. 그래서 얼마 지급했을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만기 3년이죠. 만기 3년이기 때문에, 자, 2년 말 이자 10,000원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년 말에 이자 10,000원하고 원금 100,000원하고 또 현금 흐름이 있죠. 그래서 110,000원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지금 평가 시점이 1년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2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의 1성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2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요 장래 현금 흐름을 지금 여기 1년 말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면은 96722이 아니라 요게 이제 요게 지금 94722 이렇게 될 거예요. 94722. 이 문제에서는 보면은 중도 취득 관련해서 비용을 2,000원 별도로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돈하고 비용 2,000원하고 합해가지고 9672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부채를 털면서 지급하는 현금이 있을 거고, 이 양자의 차이를 사채 상환 손익, 여기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4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출자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출자 전환. 자, 출자 전환이 어떤 거냐 하면은, 가령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그 회사채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이 매우 어려워져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채무 재조정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채무 재조정의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채권자들한테 업소를 하는 거죠.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뭐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지고 있는 부채를 50% 탕감해 준다면은 내가 그 50% 열심히 갚아보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지고 있는 채무를 채무 대신 얘를 자본으로 바꿔서 주식으로 바꿔줄 테다. 예, 이걸 수용해달라. 그렇게 하면 회사를 또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업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자 전환이라는 게 기존의 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뭐 매입 채무다, 뭐 미지급금이다, 차입금이다, 사채다, 뭐 어떤 종류든 그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면은 그게 출자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66페이지 그 첫 번째 줄 중간부터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책정하고 소멸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공정가치를 책정해 가지고 이 공정가치하고 소멸하는 부채와의 차이를 사채상환손익으로 인식해라. 이렇게 부채상환손익으로 인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466페이지 아래쪽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비상사는 사채 장부금액 100만원을 액면 발행하였으나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비상사는 채권자들과 출자 전환을 합의하고 액면 총액 50만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예. 출자 전환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채가 얼마냐? 사채가 100만원이에요. 액면에 발행했으나 상환이 어렵다. 출자 전환을 합의하고 액면 총액 50만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사채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소멸에 대한 회치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이 날짜까지 이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자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은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자를 계상하고요. 못 받는 경우에 이자를 계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때까지 이자를 계상한다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없으면 이자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사채가 소멸된다. 그래서 사채 100만원이 소멸되는 거죠. 장부금액 100만원이 이렇게 소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자본금이라는 거하고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계정들이 만들어지죠. 회계 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이 5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50만원. 그리고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가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만원만큼은 주발초로 인식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발행한 주식이 공정가치로 기록되는 거죠. 그러고도 대차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차 차이를 40만원인데요. 이걸 상환손익으로, 여기서는 상환이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46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46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게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
이 출자 전환하고 유사한 뭐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채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채권자들한테 그 조건을 바꿔달라고,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못 갚으니 조건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고, 가령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뭐 등등의 경우에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467페이지에 그 조건 변경에 대해서 있는데요. 먼저 그 책을 보도록 할게요. 그 본문 세 번째 줄,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금융부채 없애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변경이 뭐냐,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뭐냐,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실제로 조건이 변경됐다고 해석할 것이냐, 거기 관련해 가지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1 계속해서 줄 치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 1은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됐는지에 대한 기준서의 지침인데요. 줄 치도록 할게요. 거기 동그라미 1 끝쪽에 기존 부채의 잔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10% 이상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현재 가치는 최초 유예 이자율에 의해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워딩이 워낙 길어가지고 기존 부채의 잔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하고 거기 그 꺽쇠로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두 개를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존 금융부채의 현재 가치가 있을 거고요. 기존 금융부채의 현재 가치가 있을 거고, 이거하고 비교하기를 새로운 조건의 조건 변경 후 부채의 현재 가치, 조건 변경 후 부채의 현재 가치, 이때 현재 가치 측정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할인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각 후 원가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 변경 시점에 공정가치로 할인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공정가치 측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건 변경 시점에 그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지 않고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조건 변경 후 부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갭이 1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조건 변경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기존 부채는 상한으로 회계 처리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변경의 경우 회계 처리.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 새로운 부채는 조건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10% 이상 차이 나면 일단 기존 부채를 드러내야죠. 이렇게 구부채를 드러내야 되고 신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금융부채는 항상 공정가치로 인식하죠.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것들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해요. 그래서 신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해 줘야 돼요. 그 공정가치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래 현금 흐름을, 이 새로운 조건에 따른 장래 현금 흐름을 이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줘야지 공정가치 측정되는 거죠. 그렇게 공정가치 측정하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뭐 법무법인이다, 회계법인이다에 지급한 수수료가 있으면은 현금 유출을 기록해야 될 거고요. 이 차이가 채무조정 손익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케이스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468페이지에 케이스 9가 있습니다. 금융부채 조건의 실질적 변경. Z상사는 X1년 초에 만기 2년인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차입 1년 후 영업부진으로 재무적인 위기를 맞아 채권자들의 동의로 사채의 조건 변경을 약정하였다. 사채 조건 변경 전 및 변경 후 사채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조건 변경일은 X2년 1월 1일. 변경된 만기일은 조건 변경일로부터 2년 후다. X 1년 초에 발행했고요. 100만원 2년 만기. 액면이자율 연 10%, 11%, 시장이자율 그 당시 11%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조건 변경이 언제 됐다고 하고 있어요? 2년 1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X2년 1월 1일 시점에 구부채 상환인지 실질적 조건이 변경됐으면 구부채 상환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런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X2년 1월 1일부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존 부채가 장부 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얘가 그 액면이자율이 연 11%, 시장이자율도 같은 퍼센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액면금액으로 발행된 거죠. 액면금액. 그래서 1년 말금액 같은 용어로 X2년 1월 초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액면금액이죠. 그래서 기존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재 가치로 그 최초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은 1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 변경 후 부채의 현재 가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조건이 일단 거기 뭐 이자율이 바뀌었죠. 연 2%로 바뀌었죠. 네, 내년 말 지급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변경된 만기일이 조건 변경일로부터 또다시 2년 후로 만기가 연장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 조건에 대한 현금 흐름은 조건 변경일로부터 1년 말에 갚아야 될 거는 100만원에 대해서 2% 적용한 2만원을 2년 말에 갚아야 되는 거죠. 조건 변경 1로 봐서는 1년 후에 상환하는 돈이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상환할 거는 이자 2%하고 원금해서 102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2만원 상환. 이거를 최초 그 유효이자율이 11%예요. 그래서 11%로 할인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1.11의 제곱 이렇게 할인해 줘야지 조건 변경 후 부채의 최초 이자율에 의한 최초 시장 이자율에 의한 현재 가치가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금액이 845,872. 네, 이게 845,87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10%를 넘느냐? 100만원하고 845,872 10%를 넘네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 조건 변경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 조건 변경이다. 그래서 구부채 상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부채 상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부채 지금 장부 금액이 100만원인데 부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채 100만원을 드러내야 되겠고요. 장부 금액 100만원을 드러내야 되겠고요. 이제 신부채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채를 얼마로 인식해야 되느냐, 요 금액을 가져오느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각각 측정할 때 현재 가치 뭘 적용했느냐, 최초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 최초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요것들을 측정했던 거고요. 요거는 실질적 조건 변경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을 했던 거고요. 요걸 가져오면 안 되고, 여기 가져올 것은 여기 장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공정가 시장이 조건 변경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 공정가치에 의해서
새로운 부채를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만원, 그 다음에 102만원, 요걸 할인하는데 할인율은 이 시점의 시장이자율, X 2년 초 시장이자율이 연 1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1.1로 나눠주고 뒤에 거는 1.1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런 회계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신부채의 공정가치가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채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면은 861157 861157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조건 변경일에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37722이라는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무 재조정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거 지출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7222이 빠져나가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 지금 상한 이익으로 채무 조정 이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차 차이가 채무 조정 이익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X 2년 말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X 2년 말 회계 처리는 신부채가 861157 861157 이렇게 됐으니까 요 861157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로 할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861157에 이자 비용 계산할 거는 10%로 할인한 돈이니까 이 돈을 86116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86116 반올리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2만원을 지급하고 차이를 사채 상가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신부채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2년 말부터는 신부채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469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본 거는 사채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경돼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신부채를 인식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신부채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였는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전 상황이 아닌, 그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니어서 기존 부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69페이지 거기 밑에 세 줄을 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세 줄. 조건 변경 후 부채의 현재 가치가 기존 부채 기준으로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니며 기존 부채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미만이면은 기존 부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걔가 유지되는 걸로 본다. 그리고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기존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그래서 수수료가 지급됐다라고 하면은 470페이지 보시면은 수수료가 지급됐다라고 하면은 지급된 돈 나가고 기존 부채가 차감되는 회계 처리가 있을 거고요. 한편 구부채의 장부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거기 줄치도록 할게요. 구부채의 장부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새로운 유효이자를 산출하여 장래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니면은 그 구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현금 지출이 있을 거고 사채가 그만큼 차감되는 거죠. 이거 그 최초에 사채 발행비 등장했을 때 회계 처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해서 구부채가 조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측정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유효이자율은 기존의 그 사채 장부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출한 수수료가 있겠죠. 추가적인 지출한 수수료가 있겠죠. 그래서 구부채가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퀄 잔여 이자하고 뭐 원금하고 이거를 이퀄 시키는 R을 새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엑셀로 구해야 되고, 이런 그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효이자를 구해서 새로운 유효이자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유효이자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케이스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0을 보면은 앞의 Z상사 케이스를 참조하되 채무조정이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X 1년 초, X 2년 말 각각의 날짜에 필요한 분기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이 똑같은 케이스를 두고 여기서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묻고 있어요. 그래서 X 2년 초에 그 조건 변경을 위해서 37722를 지출했죠. 그래서 현금 37722 지출됐다 이렇게 하고, 이게 실질적 조건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구부채를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얘가 100만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100만원 가운데 이 돈만큼 차감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게 되겠어요. 차감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게 되겠어요. 이러면 사채가 얼마로 바뀌나요? 여기까지 해서 얼마로 바뀌나요? 100만원에서 37722를 차감한 돈으로 사채가 바뀌죠. 그래서 사채가 962278이라는 돈으로 962278이라는 돈으로 사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이 지금 바뀐 상황인데 기존의 11%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자 인식하면은 나중에 가면 100만원이 안 되죠. 새로 유효이자를 측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962278 이퀄 이제 남은 이자가 조건은 바뀐 거죠. 조건은 지금 그 2번 남은 거죠. 2번. 그래서 2번 남았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이자 2만원, 그 다음에 102만원, 이렇게 바뀐 조건에 따른 현금 흐름, 그리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R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엑셀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거기 4%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가 새로운 유효이자율이 되고요. 4%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이제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X 2년 말에 이자 수익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 지출은 2만원 되겠죠. 2만원 이렇게 하고 사채가 조정되는데, 이때 여기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 인식하는데, 여기에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적용할 이자율이 4%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62278에 4%를 적용한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이 38491, 대차 차액을 사채에 대한 상각액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의 조건 변경인 경우에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 또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